사랑하는 기억국 감시가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8-2를 좀 늦게 찍어줬더니 네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늦게 찍어줬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네 빡친 친구들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죄송함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선생님도 나름 사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 것이고 선생님한테 사랑으로 또 감싸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8-2 네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선생님과 함께 자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어떤 왕조가 들어섰냐면 마우리아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들어섰어요. 아주 오글거리지 그지?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 어떤 왕조? 네 그렇죠. 쿠시아누 왕조가 딱 들어섰어.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왕조가 바로 뭐냐면 굽타 왕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굽타 왕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 자 굽타 왕조는 좀 아주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 굽타 왕조 자체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굽타 왕조에 너희들이 왕 이름 정도 하나를 기억하고 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찬드라굽타라고 있어. 찬드라굽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드라굽타 같은 경우에는 2세입니다. 찬드라굽타 2세. 근데 찬드라굽타 2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왕조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 네 겁나 이거 틀릴 수가 없겠지. 이건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가 없어요. 뇌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찬드라굽타는 어느 나라 사람? 굽타 왕조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지. 그런데 찬드라굽타 2세 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는데 이 사람 때가 굽타 왕조 최고의 전성기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가.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인도에서도 북쪽에 있는 북인도를 통일했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전성기라는 것은 바로 뭐니?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굉장히 잘 나갈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너 잘 나갈 때기 때문에 이때는 웬만한 게 다 발달되게 되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뭐 상업 같은 거 그죠? 예, 장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이라든가 또는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요거까지 기억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전혀 어렵지가 않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찬드라굽타 2세 때 뭐 상업이 발달했다. 맞는 얘기겠죠. 그쵸? 전성기니까 당연히 발달하지. 그지? 노예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놈들 때려가지고 이렇게 팍팍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근데 농업 발달했다? 네, 발달했겠죠. 그쵸? 무역이 발달했다. 그리고 이 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역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바다를 이용한 해상 무역 발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거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맞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발달했구나.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는데 어쨌든 간에 굽타 왕조는 그렇게 오래 갔던 왕조는 아니야. 이거는 금방 멸망하는데 자 누구한테 멸망당하게 됐냐면 저쪽 북쪽에 유목민족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북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앙아시아인데 여러분들 중앙아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 이 아래쪽에 있는 아시아를 갖다가 우리가 중앙아시아라 그러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카자흐스탄 이런 거 들어봤죠? 우즈베키스탄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애들을 갖다 우리가 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굽타 왕조를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을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그죠. 네 멸망했다. 우리 그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굽타 왕조 하면은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 그냥 다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첫 번째 굽타 왕조 때 새로운 종교가 하나 탄생했어. 그 종교가 바로 뭐냐면 네 힌두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 흰색 할 때 그 흰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자 뭐가 탄생했다? 그렇지. 힌두교가 탄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인도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너희들 같은 경우에 인도 하면 불교를 많이 떠올릴 수 있어. 그러나 인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다 뭐냐면 소가 있으면 소한테 이렇게 절한단 말이야. 이렇게 소를 숭배하는 종교를 우린 뭐라 그래? 네 그치. 힌두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힌두교에서 왜 소를 숭배하냐면 사실 힌두교에서는 숭배하는 신이 한 100명이 넘어가요. 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거기에 막 동물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의 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신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시바 신입니다. 내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진짜 시바 신이야. 그런데 이 시바 신이 계속해서 진화를 해요. 포켓몬처럼 진화를 하는데 그때 100 몇 번째인가 진화를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소가 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소를 믿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힌두교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을 잠깐 해주고 가겠는데, 자, 굽타 왕조 때 뭐가 탄생? 힌두교 탄생. 시험 문제 1타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 힌두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합쳐진 거냐면, 기본적으로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치? 브라만교라는 것은 인도 전통 종교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불교가 여기 섞여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민간 신앙이 합쳐져 들어갔다.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힌두교가 발전을 하게 됐냐면, 자, 사실적으로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 불교 경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이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이렇게 스님이 막 목탁 두들기면서 막 이렇게 뭘 외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왜 보라 그래? 그러면 랩도 아닌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뭔가 이렇게 하기에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쉬운 거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힌두교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걸 좀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힌두교가 성장하게 되면서 반대로 누구는 쇠퇴, 불교는 쇠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교가 이것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면서 자,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가 전통적인 종교로 아예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는데 자, 이 힌두교에도 역시 경전이 있어. 우리가 교회 간단 말이야. 그럼 교회 갈 때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 네, 당연히 돈을 들고 가야죠. 네, 헌금을 들고 가야 돼요. 하지만 진짜 들고 가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네, 성경책 꼭 들고 가야 돼. 똑같이 이 힌두교에서도 보고 있는 경전이 있다. 그 경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만우법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만우법전은 힌두교의 교리가 거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만우법전을 갖다가 잘 보면 뭐 예를 들면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다고 뭐 찌르지 마라. 이런 것들 막 적혀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다음에 함부로 누구 때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적혀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우법전에 있는 내용들이 인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 어떻게 한다? 규율해준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만우법전 하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왜 그러느냐? 인도인들이 사는 인도인들의 뭐야? 일상생활까지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네, 지배를 한다. 누가? 만우법전이. 요 말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만우법전이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네,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자, 힌두교가 탄생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굽타 왕조 하면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힌두교 탄생이야. 그 다음에 너희들 두 번째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도의 전통 문화. 이 전통 문화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한테 야, 대한민국 가면 뭐가 떠오르니? 그러면 애들이 자,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럼 미국 애들이 뭐라 그러면 김치 이렇게 얘기하지. 김치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디님 뭐라고요? 불고기. 아, 불고기. 네, 좋습니다. 김치, 불고기 막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리고 태권도 네, 이런 거 어줍지 않죠? 야,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뭐 김치, 불고기, 태권도, 씨름 막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인도하면 막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굽타 왕조 때 만들어진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인도의 전통 문화라고 나오고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 고유의 문화다라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또는 인도의 고전 문화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 근데 이 표현들이 모두 다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어떤 교과서에서는 인도의 전통 문화가 확립되었다, 인도의 전통 문화가 발전됐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인도의 고유 문화가 발전됐다 그렇게 나오고 어떤 교과서는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전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말 표현 자체가 시험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어떤 전통 문화가 나오냐면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바탕으로 한 문학이 발달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외우기 굉장히 짜증나고 짜증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겁나 빡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가야 돼. 알았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아. 그러나 이 당시엔 굉장히 유행했었던 아주 고급 언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고 아주 최고의 높은 계급 바로 누굽니까? 브라만입니다. 알았습니까? 브라만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산스크리트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로 문학작품 많이 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학작품 두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다 1탄
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마바라다라는 게 있어요. 마바라다. 그런데 마바라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책은 마바라타라고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이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이거는 다도 맞고 타도 맞고. 알았지? 일단 마바라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다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하고 같이 짱 떴어.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짱 잘 떴나 뭐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라마야난이라는 라마야나. 그래서 이것도 책마다 달라요. 라마야나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마야난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라마야나도 역시 뭐냐면, 이거는 공주가 있어요, 공주. 그런데 그 공주가 어떻게 해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읽어보면, 별로 재미없어. 우리 빠꿍 시대보다 재미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스크리트어 문학하면, 마하바라다와 그 다음에 라마야나, 요거 둘 다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도 알겠지만 인도는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잘 사는 나라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10년 전만 해도 인도는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그럼 못 사는 나라 하면 여러분들 맞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인도가 어떠냐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인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바로 뭐냐?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서도 미국의 그 과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끌어가고 있어. 그치? 우리나라는 몇 단을 외우니? 우리 9구단을 외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도인 같은 경우는 19단을 외우고 있어. 그치? 얘네 대단한 애들이야.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얘네들은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런 거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0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이놈들이 정말 대가리가 아주 똑똑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진법을 사용했어. 그런데 이 십진법이라는 건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이야.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바로 뭐냐면 십진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진법 이런 거 나오지? 이진법은 1, 2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진법. 근데 육십진법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 수학 시간도 아닌데 1, 2, 3, 4, 5, 6, 7, 8, 9, 10에서 60까지. 응? 그런데 십진법이라는 걸 사용했어. 그래서 이 0과 그 십진법이라는 것을 얘네가 이용하게 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걸 누가 받아들이냐면 아라비아 지역에서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완성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 또는 이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되었다. 뭐가? 0과 십진법이.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이거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만들어냈잖아. 그런데 그것을 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냈다? 네, 인도의 0과 십진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발달하냐면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아주 이것도 대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이제 뿐만 아니라 원주율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했어. 그래서 이 원주율로 뭐를 했냐면 지구 둘레를 쟀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지. 그리고 지구가 뭐 하고 있어? 네, 자전한다는 그 지구의 자전을 갖다가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뭔가 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밝혀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는 사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굽타양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들아 굽타양식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아잔타 석굴사원이야. 이 아잔타 석굴사원을 갖다가 잘 보면 거기에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 그런데 그 벽화를 갖다 보면은 어떤 이제 약간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근데 약간 여자 부처처럼 생겼어. 그래서 그 부처가 약간 굉장히 야시려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부처에 그 벽화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되게 많이 드냐면 야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실제 선생님은 은간노트를 만들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되게 섬세하게 그렸냐면 이 여자의 그 가슴 라인까지 다 거기 섬세하게 지금 너무 차라리 찌찌라고 하는 게 낫겠어. 찌찌까지 막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 남학생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은간노트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게 선생님 그렇게 냈는데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 그대로 그게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아잔타 석굴사원, 굽타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아잔타 석굴사원을 봤더니 그런 찌찌까지도 어떻게 섬세하게 그렸다. 그래서 시험자 뭐라면 섬세하다. 섬세미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떠냐면 어떤 그 여자의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거기다 딱
딱 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육체미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육체미가 이렇게 네 PD님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팔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육체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굽타 양식 아잔타 석굴사원 이거는 섬세미와 육체미를 가지고 있다. 요거까지 딱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우리가 굽타 왕조라는 것을 갖다가 보니까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굽타 왕조는 어떤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달됐던 시기구나. 그래서 이 고전 문화에는 뭐가 들어가? 일단 자꾸 이걸로 가려 그래. 네, 우리 친구들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네, 그죠. 힌두교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산스크리트어 문학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굽타 양식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몇 세기가 되게 되냐면 바로 8세기가 되는 거야. 근데 8세기가 되면 저쪽 이제 서쪽에서 굉장히 이슬람 세력들이 아주 강해지기 시작해. 알았지?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라는 건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이슬람교에 푹 빠진 애들 갖다가 이슬람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슬람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로 뭐냐면 포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라는 건 무조건 포교를 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 같은 경우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부활절에 계란 줘. 이러면서 너희들한테 천국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이슬람교도 역시 포교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포교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했냐면 정복 활동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 했다는 거야. 막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슬람족이 어디까지 왔느냐? 네, 인도까지 딱 오게 되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네, 너무 심했지. 그치? 선생님이 지금 인도장을 묘사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러분, 인도입니다. 인도의 이 북부 지역에, 자, 누가 쳐들어왔느냐? 바로 8세기에 이슬람족들이 쳐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이슬람족들이 침입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슬람족들이 5개의 나라를 갖다가 세웠어요. 그 5개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리 술탄 왕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 뭐라고? 델리 술탄 왕조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는 바로 뭐냐면 인도에 들어선 최초의 뭐라는 거야? 이슬람 국가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인도에 들어선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바로 뭐라고? 델리 술탄 왕조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의 의상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인도 사람들의 의상하고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조금 비슷한 거 느껴지지? 아라비아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둘둘 이렇게 똥머리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라비아 상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둘 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인도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때 영향을 받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들어섰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인도 이슬람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도 자체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마치 약간 섞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섞인 문화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나쁜 종교는 아니에요. 왜 나쁜 종교가 아닌가 하면은 얘네들이 외쳤던 게 인간 평등을 외쳐. 그치? 야, 여러분들 인간 평등 외치면 기분 좋겠어? 아니면 나쁘겠어? 좋겠지. 여러분들 인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심각했잖아. 그치? 그런데 그 카스트 제도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야, 모든 인간은 평등해. 왕이나 그 다음에 평민이나 다 똑같아. 왕이라고 해서 뭐 똥 싸면 무지개 똥 싸냐? 야, 똑같이 평등해. 이런 것들만 외친 거야. 그러니까 인간 평등은 기본적으로 외쳐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좋았겠지.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다가 뭐를 같이 외쳐줬냐면 만약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네,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거야. 우리가 뭐에 굉장히 민감하지?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이 겨드랑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데 겨냄새에 민감합니다. 피디님 뭐에 민감하세요? 세금요. 아, 세금에 민감해 지금. 아, 여기에 딱 맞게 많이 진화했어 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치? 그런데 세금을 감면해 준대. 종교만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바꾸는 거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누구? 네, 그치, 하층민들이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도의 문화를 갖다 우리는 힌두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힌두 문화에 뭐가 섞여 들어갔다? 이슬람 문화가 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네,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와가지고 선생님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냐면 바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갈 거야. 이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할 게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책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중심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모르는 걸 질문해.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남아시아 같은 건 간단하게 한 줄로 공부해야 돼. 그냥 키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의 역사를 파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절대 문제 풀 수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동남아시아는 선생님이 다 정리를 조금 해주고 갈 거야. 알았지? 그러면 동남아시아를 선생님이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정밀 무사된 지도를 네, 지금 선생님이 네, 겁나 쳐 그리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아를 갖다가 잘 보면 자, 이쪽에 얘가 바로 누구냐면 베트남이야. 얘가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네 그쵸 요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캄보디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라오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긴 나라가 있어. 이 긴 나라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마치 아빠가 차는 그 모처럼 길어. 넥타이 그치?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면 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쪽에 뭐가 있는 거야? 미얀마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 인도네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바로 뭐냐면 필리핀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선생님하고 자 베트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갈 건데 너희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 그래서 베트남 북부와 그 다음에 베트남 남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베트남 북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바로 대월이라고 그렇게 불러. 알았어? 대월. 알았어? 그래서 베트남 북부를 뭐라 부른다고? 대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베트남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얘네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었다고? 과거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 중국의 지배. 그래서 중국의 지배를 받은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 대월에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를 갖다 우리가 리왕조라 그래. 그래 여러분들 리왕조라는 건 뭘까요? 이왕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성씨 중에서 이씨 이런 거 있잖아. 내 선생님도 이씨인데 내 선생님도 이씨야. 그런데 이씨 그 이를 바꿔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리앙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아 중국의 지배를 받았구나.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 그래서 리앙조는 중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용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북부 베트남 북부의 대월은 중국 문화를 수용했다. 또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거 다 맞는 얘기야. 알았어? 기본적으로 그거 알고 가야 돼. 시험 문제 1타니까. 중국 문화를 수용해서 특히 뭐를 받아들였냐면 과거제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겁나 쩌는 왕조야. 자, 쩌는 왕조 뭘까요? 네, 쩌왕조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그래서 이 쩌왕조는 무슨 문자가 나오냐면 쯔놈 문자가 나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책을 하나 만드는데 대월삭이라는 책을 만들게 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쩌낭조 때 같은 경우에 몽골족이 베트남을 쳐들어왔어. 근데 너희들 몽골족이 고려도 쳐들어오고 베트남도 쳐들어왔지.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바로 발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몽골 하면서 몽골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나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얘네가 쩌는 왕조야. 알았어?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네가 끝까지 버텼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그래서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만드는데 그 역사서가 바로 뭐냐? 대월삭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대월삭이 시험때 굉장히 잘 나와. 그 다음에 얘네가 자기네를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 쯔논 문자. 알았어? 그러니까 얘들은 몽골 침입을 이겨냈던 쩌는 왕조다 해서 우리가 쩐왕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쩐왕조 같은 경우에는 쯔논 문자 어떻게 기억하면 돼? 쩐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어? 이거니까 이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북부 대월이 굉장히 잘 나와. 그 다음에 남부에는 참파라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특히나 여러분들 베트남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한다. 베트남은 지도의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캄보디아가 자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캄보디아 하면은 그냥 요것만 기억을 하고 가세요. 얘는 일단
맨 처음에 부남이라는 왕조가 들어섰어. 그래서 이 부남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섰던, 자,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섰던 최초의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전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 전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거야. 네, 굉장히 당연스럽게. 그 전에 국가가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 전에는 굉장히 후달려서 국가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국가는 없었고, 그냥 이게 부족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자, 캄보디아의 부남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시아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근데 이 부남이 없어지고 나중에 여기에 뭐가 들어서냐면 진랍이라는 나라가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것만큼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쑤셔 넣어주세요. 알았죠? 진랍입니다. 근데 이 진랍이 망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앙코르 왕조가 들어서게 돼. 그런데 이 앙코르 왕조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는데 앙코르 왕조에서 아주 엄청난 절 같은 걸 만들었어.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앙코르 와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앙코르 와트를 찾아보세요. 또는 응가노트를 보시면 응가노트에 앙코르 왕조의 그 그림과 사진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꼭 보세요. 왜냐면 사진이 나와. 이 사진 나오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하고 관련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앙코르 왕조다. 또는 이거는 캄보디아와 관련 있다.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앙코르 와트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된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힌두교 예배를 드렸어요. 힌두교 예배.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 예배를 여기서 드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절에서 처음에 그렇죠. 불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거기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막 성가대가 막 춤추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힌두교를 하다가 나중에 불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힌두교 플러스 불교다. 뭐 이렇게 시험들 나올 수도 있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로 그냥 한 줄만 딱 기억을 하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미얀마. 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미얀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미얀마 하면은 여러분들이 빠가낭조 정도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빠가낭조라는 왕조가 들어섰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조건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였어. 상좌부 불교. 선생님이 예전에 상자부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그치?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상자부 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온 거는 대승불교야. 그런데 인도나 동남아시아 애들이 믿는 거는 바로 뭐야? 상자부 불교. 그치? 그래서 상자부 불교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문자를 만들어. 그러면 미얀마에서 문자를 만들면 뭐지? 미얀마 문자야. 그래서 미얀마 문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실적으로. 시험 문제 미얀마 문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 그러나 미얀마 문자를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타이는 어떤 왕조가 들어섰냐면 스코타이 네, 왕조가 들어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코타이 왕조 같은 게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스코타이에 지금 어떤 글자가 들어가? 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스코타이 왕조는 어느 나라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타이하고 관련이 있다. 그냥 이렇게 찍는 거야. 이걸 왜 굳이 외우려고 하냐고. 그러면 스코타이 왕조에서는 뭐가 발달한다? 상자부 불교 발달했어. 그 다음에 얘네도 문자 만들었어. 그 문자 뭐야? 타이 문자야. 그치?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는 어렵게 풀지 마.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딱 기억하고 그냥 문제 풀고 만약에 안 풀리면 질답을 물어봐. 알았어? 근데 문제가 다 풀려야 돼. 뭐 안 풀릴 수도 있어. 어쨌든 질답에서 물어보시라고요. 네,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 가면은 요쪽에 나라가 하나 있어.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의 이제 말레이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스리위자야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스리위자야 왕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늘날의 이제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지.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면 사이랜드라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스리위자야 왕조하고 사이랜드라 왕조 하면은 너희들 그냥 한 가지 기억하면 돼. 여기는 뭐니? 바닷가잖아.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야? 해상교통이 엄청 발달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스리위자야 왕조가 있는 이 섬을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면 수마트라 섬이에요. 그래서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이랜드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자바섬입니다. 그래서 자바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 예,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 하면 무조건 섬이기 때문에 해상교통 발달했다, 해상무역 발달했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얘기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일단 여기는 열대기후야. 그치? 이거 기억해. 여기는 열대기후기 때문에 뭐가 발달해? 벼농사 발달한 거야. 그치? 뜨거운 기후에서 벼농사가 원래 잘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인도양과 요쪽에 인도양이 있어. 그 다음에 요쪽에
뭐가 있어? 태평양이야. 그래서 인도양과 누가 만나? 태평양이 만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불러? 교통의 요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다. 교통의 요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해상교통이 발달했다.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얘네는 아주 독자적인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청동기 문화가 발달해요. 아주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 요것만 기억을 하고 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해. 왜냐면 얘네 지역에서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청동북이라는 게 있어. 사실 청동으로 여러분들 북을 만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뭐하러 그렇게 무겁게 청동으로 북을 만들어? 그냥 나무로 만들지. 근데 얘네는 청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청동북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청동북 이런 게 나오면 아 얘는 아주 독특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뭐 이 정도만 딱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오늘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 정리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서아시아 정리하도록 할게요.